으로 높게 나타나겠고 그 밖의 전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직정성답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뉴스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에서 방송된 내용 중에서 한 장면을 듣고 뻐꾹뻐꾹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보세요.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자, 자유한국당을 해산시키자 이런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자,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알겠습니다. 한국당 해산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답변은 해야 돼요. 30일 내에 20만 명의 청원자가 넘으면 네.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뭐라고 준비를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회의에서 네네. 통과가 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는 거고, 지난번에 예전에 통합진보당 예. 해산 때 그런 절차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렇다고 이제 과연 청와대가 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정말 금방 지나갔죠? 그래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회의에서 네네. 통과가 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는 거고, 지난번에 예전에 통합진보당 예. 해산 때 그런 절차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오늘 퀴즈는 미세 뉴스 보세 코너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코너에서는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국민청원 게시글이 3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하루새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127만 7,289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 13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자, 어제 청원 관련한 이야기하다가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바로 답변을 내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김수민 평론가가 30일 이내에 20만 명의 청원자가 넘었다는 조건을 채웠기 때문에 청와대는 어쨌든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덧붙여서 정당 해산은 이것에 의해 통과된 후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는 거라면서 정당 해산 단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실제 현행법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때 정부는 이것 심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의 퀴즈, 정당 해산을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회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청와대에서 이 회의 많이 열렸죠? 네, 땡땡회의입니다. 땡땡회의.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기상천외한 오답 보내셔서 저를 웃기면 역시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대에게 줄게요 나의 모든 사랑
모두의 작은 두 손 가득히 내가 간직해온 시절 그땐 무얼 사랑했었나 기억나요 두려움에 아무것도 나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대에게 줄게요 나의 모든 사랑을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서 당신에게 줄게요 우리 헤어져 있어도 아름다운 미소로 다가오는 매일 우리 왜 흐를까요 태양이 저무는 곳에서 저 석양이 질 때까지 그 빛이 모두 사라져버릴 때까지 당신과 걸어가요 꿈을 모두 모아서 저 하늘 속으로 내 마음 모두 담아둘게요 당신과 걸어가면 보이지 않던 미래도 너무 밝게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에 네, SES의 꿈을 모아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돌아오는 복권 당첨 번호를 팟캐스트에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운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좀 다운받아 주세요. 좀 화끈하게 받아줄 수 없는 겁니까? 예? 서로 좋은 일 아닙니까? 저희도 좋고 애청자분들도 좋고 왜 그 다운을 안 받아요? 예, 다운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드린 말이었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계정, 김용민 TV 계정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 코너 중에서 퀴즈에 나온 바로 그 장면 다시 만나보실까요? 청와대가 알겠습니다. 네. 한국당 해산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네네. 통과가 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는 거고 지난번에 예전에 통합진보당 예. 해산 때 그런 절차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정답은 국무회의였습니다. 국무회의. 자, 애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 만나보겠습니다. 홍선영님, 패스트트랙. 네, 패스트트랙은 아니죠. 예. 자, 그리고 0073번 쓰시는 분, 개작두. 회의 이름이 개작두 회의겠습니까? 자, 그리고 9315번 쓰시는 분, 탄핵. 자, 그리고 김대근님, 모스크바 3상회의. 아이고, 역사를 좀 알아야 맞힐 수 있는 오답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었고요. 4511번 쓰시는 분, 사다리 타기. 국무회의가 아니라 사다리 타기. 네. 자, 그리고 김소향님, 희망사항. 네. 자, 그리고 국회 본회의라고 3785번님 보내셨는데 아니었고요. 자, 반상회 5002번. 네. 그래요. 그 한정당을 해산하는데 반상회에서 결정한다. 그럼 우리나라가 거의 부족 국가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1157번 쓰시는 분, 살풀이. 네. 살풀이로 당을 해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화백회의. 요거 대단합니다. 신라 때 그 귀족회의잖아요. 예. 이 역사를 알아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오답인데. 네, 오답이었고. 6220 쓰시는 분 국무회의 뻐꾸기가 겁나게 빨리 지나갑니다. 김용민 라이브 뻐꾸기라서 부지런해서 빠른가 봐요. 예. 국무회의 마치셨군요. 5916번 쓰시는 분 국무회의 예, 아니었고요. 자, 4290번 쓰시는 분 국무회의. 김용민 라디오 잘 듣고 있네요. 네, 틀렸습니다. 국무회의라고 정답 보내셔도 김용민 라디오라니. 한 번 더. 예. 자, 6627번 쓰시는 분 중요회의. 예, 오답도 좀 성의 있게 보내시죠. 자, 0073번님 또 보내셨어요. 도덕적 회의. 국무회의가 아니라 도덕적 회의. 예, 네, 재밌는 오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춘근님 칼군무회의 아니었고, 케이케님 만덕산 회의. 만덕산회의 아니었고요. 자, 그리고 2258번 쓰시는 분 골무회의. 예, 아니었습니다. 자, 국무회의 마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그리고 재밌는 오답 저희가 선별을 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한나 씨가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청와대는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오늘 새벽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 등이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15%에서 7%로 축소키로 한 것과 관련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후속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도 보석으로 풀려난 만큼 자신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전국적인 A형 간염 신고 건수가 최근 증가하면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A형 간염 감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와 공무원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공무원 6명을 입건하고 서울 강남구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쏙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이번 사태가 남긴 의미 소상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예요. 예, 정영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의사 선생님이시고. 예, 예. 재활약과 전문입니다. 아, 그래요. 노동자 또 서민들 또 이분들의 그 의료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렇죠. 예. 저희 단체가 뭐 이제 해외 진료나 뭐 국내에서도 이주 노동자, 뭐 저소득층 아니면 뭐 단식 진료 예. 뭐 이런 것을 전담하는 거의 전담 부처처럼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담당해 오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의 사무처장이신데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 상근하시면서 이렇게 일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저 그 구리에 있는 원진 녹색병원에서 재활약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원진 녹색병원이 어떤 병원입니까? 원진 녹색병원은 이제 저희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제 1980년대 말에 원진 네이온에서 이산화황 예. 그 이제 산업재해가 네. 대규모로 발생을 해가지고 예. 그 당시에 거의 뭐 한 2,000명에서 3,000명 가량의 산재 환자가 발생한. 아이고 세상에. 예,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산재 관련해서 이제 투쟁하시고 난 다음에 네.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배상이나 보상 받은 것들을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구리에 이제 원진 녹색병원이 있고 서울에 또 이제 녹색병원이 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사실 그 피해를 입었고 쓸 돈이 있는데 그걸 내놓고
그래서 더 그 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 희사를 한 거네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뭐 이제 저희 이제 연구소 같은 것들도 있고요. 예. 지금 뭐 산업 안전 보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좀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유명한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아이고, 있습니다. 예. 뭐 정말 공익으로 그 요약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정영준. 아니, 선생님. 저는 아니고. 저는 아니고. 예, 저는 뭐 그렇게까지 칭찬들을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날개를 달고 오셨는데. 예. 예, 저는 아닙니다. 예. 농담입니다. 예. 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가 허가가 취소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병원은 이미 다 직원 채용이 되고 이게 가동만 이제 개업이라기보단 개설만 눈앞에 둔 상황이었던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께서 이제 허가를 한 거는 작년 12월인데 네네. 그때는 사실 뭐 거의 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단계였고요. 이제 개설을 사실 준비했던 건 이제 2016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일단은 녹지국제병원. 애초에는 영리병원이었고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설계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뭐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12월에 처음에 승인을 받았고요. 예. 이제 제주도에 허가만 받으면 됐는데 이제 승인 받을 때 당연히 이제 내국인 진료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주도 이제 뭐 JDC나 아니면은 뭐 제주도에서도 뭐 팜플렛을 냈을 정도인데 그 이후에 이제 논란이 계속 됐습니다. 이게 제주도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왜냐하면 의료비가 상승하고 여러 부작용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요. 그러면서 좀 1, 2년 지연이 되다가 원희룡 지사께서 이제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정치적 부담을 좀 덜려고 2018년 8년 이제 지방선거 6월에 있었던 그 전에 2월 정도에 이제 공론조사위원회라고 수기형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울진원전 원전 울진원전이 아니라 이 고리원전 신고리원전 원전 이제 뭐 재개 문제나 이런 걸 이제 저희가 한번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제주도의 이제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요청을 했는데 원지사께서 그걸 받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공론조사위원회를 했고요. 예. 근데 이제 공론조사의 결과가 이제 허가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뭐 압도적으로 나왔는데 예. 근데 이제 갑자기 허가를 하시면서 조건부로 이제 내국인 진료는 못하게. 공론조사위 결과를 본인이 좀 이렇게 고려를 해서 내국인 진료는 못하게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녹지그룹으로부터 허가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이 제주도 헬스케어 타운에 영리병원을 허가해 주는 것이 이제 부대 조건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원희룡 지사가 이번에 그 병원 문 닫게 한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이제 허가 취소를 또 이제 원희룡 지사가 하게 된 거죠. 이게 다 나름대로 고민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 다 들어왔고 이제 병원 개원만 이제 앞둔 상황에 놓여 있는 녹지국제병원을 갑자기 수기민주주의 결과라면서 없애버리면 어마어마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허가는 하되 이 내국인 진료는 못하게 하는 이런 수를 써가지고 그쪽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제 사업을 포기하게끔 만들어서 소송의 위험을 줄이면서 그러면서 또 결국에는 수기민주주의의 그 결과를 존중하는 나름대로 이제 그 시간차 공격 전략이 있었던 건데 나의 진심을 너무 몰라줬다라는 식으로 원희룡 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원희룡 지사와 원희룡 지사 지지하시는 분들의 이론인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희룡 지사께서는 이제 소송을 안 당하기 위해서 조건보호를 했다고 했는데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조건보 허가 때문에 그것도 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왜 의료법상에는 외국인 가리지 않고 영리병원도 이게 외국인이 투자한 영리병원이라도 진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조건을 거냐라는 것으로 지금 엄청난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공론조사위를 하면서 사실은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상당한 돈이 또 들어갔고 제주도민들의 여론을 그렇게 수렴을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그 공론조사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그 전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사실상 엎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주도민들을 배신한 행위거든요. 민주주의를 그리고 사실은
무시한 행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결과론적인 약간의 변명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원희룡 지사가 이번에 아주 크게 잘못을 한번 하신 것이죠. 일단 영리병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세요. 예. 영리병원은 기존 병원하고 뭐가 다르고 또 왜 영리병원을 이렇게 원희룡 지사가 또 박근혜 정부가 집요하게 추진하려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영리병원 하면 이제 국민들께서는 네. 일반 병원도 다 영리 추구하는데 예. 이게 뭐 새삼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돈 다 받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현재 한국의 이 병원들은 개인 병원 이제 작은 개인 병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병원들은 다 이제 비영리 법인이 하는데요. 비영리 법인이 하는 이제 병원들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돈을 벌어도 예. 투자자들한테 뭐 배당을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이 돈을 외부로 뭐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많은 이익이 남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대형 병원들 보시면 대부분 계속 새로운 뭐 옆에 암센터를 짓는다든가 그렇게. 예, 주차장을 개보수한다던가 아니면 네네. 병원 인테리어를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걸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영리가 가능한 거는 뭐 주차장, 식당 이것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제 영리 사업이 허가돼 있는 것이고요. 그조차도 이제 그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곳에 주차장이나 식당에서 벌어들인 돈을 네. 투자자들한테 배당하거나 그걸 외부로 가져가 가지고 다른 데다가 투자한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이제 투자 가치가 없네요. 한마디로 비영리 예, 병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 이 자체를 가지고 사고 파는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영리병원은 첫 번째로 투자한 사람들한테 배당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익이 생겼으면 다른 곳에 투자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병원을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법상 회사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매우 위험하다는 건데 왜 위험하냐면 예. 이 영리병원 주장하시는 분들이 항상 뭐 의료산업화 활성화, 일자리 창출, 예. 뭐 선진 의료 이야기하지만 당연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병원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환자들한테 돈을 더 많이 받아내거나 예. 아니면은 그렇죠. 병원에 영리를 추구하니까. 추구하는 게 영리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한층 더 이제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안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이제 하나는 환자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오는 부분이 네. 있고 하나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줄이거나 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예. 일을 많이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자의 경우는 의료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과잉 진료에 노출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환자들한테 더 많이 받으려면. 네. 후자의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적은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의료 부실. 상당히 이제 의료 사고의 발생 위험성도 높고 안전하게 의료 행위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 뭐 저희의 주장이 아니고 네.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영리병원이 일부 허용돼 있는 나라, 특히나 미국은 영리병원이 많이 허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미 23년 동안 온갖 데이터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의료 선진화가 된다. 돈이 많아지면은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급 인력도 모셔올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영리병원도 뭐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거짓말인 것이. 거짓말입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비영리 법인이 더 훨씬 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왜냐면 비영리 뭐 존스 홉킨스나 이런 유명한 병원 다 비영리 법인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이나 이런 곳들은 돈을 벌면은 당연히 R&D에도 투자하고 네네. 자체 교육병원에서 기능을 하지만은 영리병원은 교육병원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한 사람들이 본인이 배당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요. 그리고 또 선진병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이것을 도입하기 위한 그 핑계였지. 이번에 제주 국제녹지병원만 봐도 42병상짜리 사실은 피부 성형 병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내에 더 높은 의료 기술을 들여오는 것이고 네. 뭐 그리고 그 전에 뭐 주장이 또 외국인 정주 시설 이야기도 했었는데 피부 성형 병원이 어떻게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정주 시설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영리적인 부분에서 돈벌이만을 위한 병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단 것이죠. 제주도에 영리병원 만들어 가지고 영리병원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길 수 있게 물꼬를 트는 뭐 그런 노림수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나요? 그렇죠. 이제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각종 정책에서 한 발 슬쩍 들어놓기 이런 전략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병원에 42병상짜리가 뭐 사실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이를 통해서 사실은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 2015년 12월에 최초로 이 영리병원을 승인했을 때 이제 뭐 여기서 언론사 이야기를 다 하긴 그렇지만 저희가 아는 아주 그 유명한 보수 언론의 사설이 그 다음 날 즉시 국내 병원의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가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병원을 사실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내 이제 내국인들을 대부분 진료하는 필수 의료 부분에서 예. 이제 상당히 영리화돼 있는 병원을 설립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요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영리병원 프로젝트 배후에 재벌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정말 영리병원은 재벌이 큰 그림을 그린 가운데서 모색되어 왔던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뭐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2003년, 2005년, 2007년에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사실은 예, 보고서를 예. 낸 바가 있는데 그 예, 예. 보고서를 보면은 사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이제 민간 보험회사가 삼성입니까? 예, 삼성입니다. 정확하게. 네네. 삼성생명 보고서니까요. 이 예, 보고서는 지금 다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네네.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제 삼성생명이 사실 이제 건강보험 부분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체계를 어느 정도 와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1단계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2단계로 이제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예. 3단계로는 이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해제한 다음에 4단계로 미국식 이제 민간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걸로 아예 야. 프로그램까지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 그 5월에 정경련이 당시에 규제 완화해달라고 하면서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해서 예. 갈라파고스에나 있을 법한 규제라고 정경련이 주장하면서 7가지를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네네. 그중에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가 이 영리병원 허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작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경총이 또 네. 대통령에게 규제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영리병원 허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연관관계를 봤을 때 실제로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뭐 사내의복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돈을 가지고 실제로 국민들이 의료비로 더 많이 나가게 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항상 이 배후에 있었다는 점은 뭐 확실한 그래요.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나 교육을 공공의 영역에서 통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 대략 알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정영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사무처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얘기 나누고 싶은데 제가 또 다음 순서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6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봅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마치 금요일 저녁 도로 상황 같습니다. 내일 휴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정체가 평소보다 많이 심한데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백면 정체 38km 구간입니다. 이 중에서도 오산에서 신갈까지 18km로 교통량이 가장 집중돼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더 내려가서는 회덕 분기점과 구서에서 각각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7km 밀리고 계속해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금천을 앞두고서 정체입니다. 이 밖에 서울 시내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 전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모두 지나는데 1시간 10분은 걸리고요. 또 신정교에서 오목교로 가는 1차로에는 사고도 나면서 정체가 더 극심해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불타는 화요일, 화려한 언변, 화끈한 성격의 그녀와 함께하겠습니다. 들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그녀의 이유 있는 참견, 류여해의 정치적 참견 시점. 법무법인회 고문을 맡고 있는 수원대 법학과 류여해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보이는 라디오인지 모르고요. 예. 지금 오늘 고개 숙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자이크 처리해 아니 주세요. 매주 보인다고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예, 다음 예. 주에는 이쁘게 입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4월이 다 끝났습니다. 4월은 잔인하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4월이 아니라 네. 정말로 유치하고 웃긴 4월로 마무리를 짓고 만 것 같아요. 여의도가 그렇습니다. 네, 제가 네. 정말 아까 이제 바깥에서 다른 분들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좀 몇 마디를 했는데 예. 저한테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저 교수님이 법학과 교수면서 박사시고 또 국회 안에 국회에 계셨잖아요. 그 국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당에도 있어 봤고 국회 안의 모습도 봤고 국회에서도 뭐 직함이 있지 않으셨어요? 법제관.
법제관. 예, 이게 제가- 뭐예요? 법안 만드는 사람이었죠. 아, 그래요. 네, 진짜 입법하는 역할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제가 지나다녀 봤기 때문에 다들 저한테 예. 저 모습을 보면 어떠냐고 묻는데요. 네네. 그냥 저는 정말 간단하게 정의하겠습니다. 예. 유치하다. 유치하다. 혹시 그거 보셨어요? 이재정 의원. 이재정 의원. 의원과 예. 한국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 장면이 네. 유튜브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제목이 네. 한국당 의원에게 팩폭하는 이재정 이렇게 된 제목도 있고요. 네네네. 정말 유치해서 못 봐주겠는 이재정. 네. 그리고 건들건들 이재정. 또 정말 네. 20대 1의 이재정. 이렇게 제목이 네.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저 그거 보질 못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9개를 다 봤어요. 네네. 근데 내용이 그거예요. 네. 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 이재정 의원 혼자 서 있어요. 네. 서서 뭐뭐뭐 했죠? 아니죠? 이러면서 네. 어머머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 한국당 의원들은 지나가 그냥 가 이러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설전이 벌어졌군요. 예, 근데 예. 그 모습이 정말 정책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법안에 대해서 치밀하게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약 올리는 이재정. 아, 그래요. 그리고 앉아서 약이 올라서 바짝바짝 약이 올라서 참지 못하고 입이 거칠어진 한국당 의원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지 않고 계속 서서 팔짱 끼고 서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재정. 네. 그러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도 계속 대화를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유치함을. 만약에 카메라가 없었다면은 계속 그 장면이 이어졌을까요? 아니죠. 카메라가 아니죠. 카메라가 없으면은- 있으니까 예. 카메라가 다 비춰지고 있으니까 서로 뭔가 국회의원들은 한마디 더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계속 이재정 의원이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10대 1, 20대 1의 팩폭이 아니라 사실 유치한 국회의 모습을 예. 정점을 찍었다.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적 참견 시점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샵 973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콩으로 참여하시는 경우엔 무료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류여해의 레이더에 딱 걸린 정치권 사건 사고 인물 류의 정치적 참견 놈놈놈. 자, 아무래도 뭐 이번 주 이야기는 뭐 주제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죠. 예, 패스트 트랙. 네. 자, 오늘 새벽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 트랙 법안이 지정됐는데 일단 뭐 총평을 아까 하셨으니까 바로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트랙에 태운 것은 이건 뭐 무슨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요. 네. 예. 한 최장 330일 동안 논의할 수 있게 된 건데 이거 뭐 가는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일단 법안이 이제 패스트 트랙에 띄운 법안이 법이 되려면은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건지. 그런데요. 예.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동물국회가 네. 다시 이제 국회 방지법이 네. 몸싸움 방지법이 결국 국회 선진화법. 네, 그러니까 예.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우리가 예, 예, 보통 그렇죠. 일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말이 국회 선진화법이지. 그 법 이름이 되게 창피한 법인 거 아시죠? 그렇죠. 후진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진화하겠다 우리가 이런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법과 거의 똑같은 말이었어요. 네네네. 저는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네. 참 부끄럽다. 음.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름이다. 음. 우리가 지금 후진하니까 이렇게 잘해보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그 이야기인데 예. 그 당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예. 동물국회, 식물국회 이야기. 아니 무슨 동물이 왜 나빠요? 왜 동물국회라고 하면 나쁜 이야기고 또 식물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 식물도 좋고 동물도 좋은데 왜 비교를 그렇게 해요? 그냥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 하면 욕이 최고의 욕이에요. 너 국회의원 같아 하면 요즘 제일 욕이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국회의원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모습의 국회의원은 이제 과거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과거에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던 국회의원에서 요즘은 욕을 많이 듣는 그런 자리가 됐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모습이 저는 당파 싸움을 재현한 국회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간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노론과 또 뭐 진짜 동인 서인 노론 이렇게 같이 싸우고 있던 과거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 듯이 저게 보이는데요. 네네네. 지금 현재 패스트 트랙이 됐다고 해도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올라간 이 법안들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예, 최장 예. 180일,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것이고요. 특별위원회, 그럼요. 상임위원회죠.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같은 특별위원회인데 그렇죠. 여기서 어렵죠. 90일, 또 법사위원회 가서 또 90일, 네, 해서 그런데 180일. 본회의에서 60일이 지나면 표결에 붙여져요. 네. 그리고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요건으로 모두 다 끝날 때까지는 길게 잡으면 330일이에요. 그렇죠. 예, 예. 330일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법이 정말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 빵 하고 시작한 것뿐인데 시작부터 험난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아마 가급적 서둘러서 10월 말까지 처리하려고 할 것이고요. 예, 예. 한국당은 분명히 내년 3월까지 처리가 안 되도록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싸움이 엄청나게 시작될 건데 네. 자,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네. 통과될까요? 처리될까요? 아, 통과 처리된다는 건 뭐 가결 부결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예.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해가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아마도 예. 올해 말까지 지금처럼 계속 싸움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밥그릇 싸움이다. 민생 법안 정말 많거든요. 그 법안들은 네. 통과 안 된 거 수도 없이 많은데 관심이 없습니다. 민생은 돌보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들 싸움을 하는데 저는 연말 또는 연초에 극적 합의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극적 합의를 네, 한다. 아, 저는- 예측하셨어요? 네, 저 지금 극적 합의. 제가 극적 합의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극적 합의가 될지는 아마 다음 총선부터 적용하는 거로 저는 결론이 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개정안이요. 제 생각에는 네. 아직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아직은 제가 예언하기가 좀 힘들지만 네. 선거법 개정안을 걸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말 채택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 네. 야당이든 지금은 민주당이든 한국당을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길은 정말 험난하지만 타결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 그래서 여야 사당, 네.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들은 네. 자유한국당을 결국 논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에 띄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지금 뭔가 합의 안 되는 모습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가 모르는 뒤에서 또 짬짬이 합의란 것도 또 있어요. 어떻게 짬짬이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갈 경우에는 네. 정말 양갈래잖아요. 네, 네. 계속 이렇게 가면 국민들이 민주당도 절대 좋게 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제일 무섭거든요. 네, 네. 국민은 진짜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양당 예를 들어서 그 민생 법안을 네. 계속 이번에 경제지수 지금 하락하고 있죠. 예. 물가 또 오르고 있는데 예. 국민이 만약에 화날 경우에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여야가 국민 눈치 봐서 합의한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예. 진짜 약육강식이죠. 근데 저는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네. 게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인 것이나 네. 또 여당 쪽에서 또 강도 높게 네. 국회에 선진화법을 들어서 자유한국당 한 거의 50명 넘는 사람들 고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도 지지층을 말하자면 겨냥해서 네. 지지를 얻고자 하는, 말하자면 지지자들의 결집을 위해서 하는 액션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연말로 갈수록, 총선으로 갈수록 합의 이야기는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은요. 타협을 보기 어렵다지. 네, 어렵다 근데 이런 국민은 말씀입니다.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요. 지지층이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애매해집니다. 어려운 경제에서 정말 내가 먹을 것이 없어지는데 네. 하는 모습 별로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양쪽에서 서로 너무 싸우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싸우는 꼴 보기 싫어하는 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모습 중에서 근데 과거에 지금의 민주당이 사실 저렇게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래도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진 않았죠. 사실은. 아니 입법한 이후. 입법 전에. 예, 아니, 그랬죠. 입법 전에. 다음 멱살 잡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랬죠. 저는 예. 최루탄이 압권이었어요. 아. 근데 그 모습들이 정말 보기 싫다고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예.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 선진화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메시지가 계속 세지고 있죠. 그렇죠. 점점 세지고 있기 때문에 활활 타오르는 분노로 투쟁하자 이러면서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저는 예. 당
당 대표의 발언은 과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네. 무게와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예. 이번에 2주 연속으로 광화문에서 네.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번 집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무슨 영화제 보는 것 같았다. 영화제? 그 레드 카펫. 빨간 카펫 위에서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디에 세워놔도 우리 황 대표는 네. 멋있어서 걸어가는 모습이 배우처럼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셨어요. 만약에 홍준표 대표라면 그렇게 그 퍼포먼스를 했었을까요? 묻지 마세요. 생각 안 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알겠습니다. 예, 그분이 죄송합니다. 오늘도 예.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예. 대통령 놀이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네. 오. 그리고 또 국회 해산을 이야기했죠. 음. 그래서 제가 또 더 세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예. 너나 잘하지. 이건 제가 반말 쓴 게 홍 아니고요. 대표만 잘하시면 본인이 된다. 그 당시에 더 예. 잘했으면 되는데 그때 제대로 한 거 없이 눈치 보다가 예. 아무것도 한 거 없다가 바깥에 나가니까 훈수를 두시는데 이제 진짜로 꼭 바둑에 훈수 두는 사람들이 더 얄미운 거 알죠? 네. 안에 있는 사람들 투쟁하고 있으면 음료수라도 돌려야지. 음. 바깥에 나가서 전 당대표가 나가서 예. 무슨 그런 훈수를 두고 있습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는 메시지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보면은 황교안 대표의 그 발언들을 보면서 사실은 제대로 지적하고 있고 우파 결집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결집의 모습들에서 예. 계속 띠그덕거리는 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까처럼 파열음이 나옵니까? 아까처럼 예. 왜 저분은 지금 하고 있을까? 좀 더 강하게 하지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네. 또 왜 저렇게 빨간 카페트 얹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 아니하다. 그렇죠.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라는 네. 사람들이 있고요. 예. 잘할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죠. 더 세게 해라. 더 세게 하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 문재인 그 수석 대변인을 이야기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렇죠. 그때 수석 대변인입니다. 박수를 많이 받았죠. 예. 그러고 난 뒤에 나경원 대표 어떻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수위 계속 세지고 있죠. 원래 박수 받으면 사람이 업돼요. 그런데 말이죠. 네. 지금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지지자만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상대당과 경쟁당과 타협을 또 할 때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끝간데 없이 계속 이렇게 가면은 심지어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면서까지 질주를 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참. 근데 지지율은 자꾸 상승하거든요. 뭐 이렇게 아니요, 아니죠. 엄청나게 한국당 상승한다고. 8%였어요. 그 정상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는. 정상이 아닌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뭔가가 계속 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지금 지지율은 계속 상승 추이를 보인다고 보세요? 적어도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속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때까지 울분이 터진다, 가슴이 터진다, 정말로 내가 나서고 싶다, 네. 진짜 내가 촛불이 아니라 횃불 들고 싶다고 했던 국민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분들은 지금 자꾸 나가고 있어요. 광화문으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꾸 쓰면 안 되는 용어 중에서 집토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집토끼 결집에는 성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 이른바 그렇게 전통적인 지지자들 이렇게 결집을 시키면은 네. 과연 주요 선거에서 당선권에 들 수 있겠는가? 아니죠. 그 중도층을 또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래 예. 갇힌율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한계 우리의 지지층만 계속 보고 가는 것은 절대 위험합니다. 네. 근데 그것은 민주당도 똑같고요. 자유한국당도 똑같은 모습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아시잖아요. 이제 고소 고발이 시작됐잖아요. 고소 고발 계속 시작되면 국민들은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이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국회 해산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두 보기 싫다. 다 나가라.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류님이요. 내 생각에는 그 지역구 그대로 하고 의원수 증가하는 걸로 합의를 볼 것 같다. 앞서서 이제 어느 순간 가면은 여야 간 타협을 볼 것이다라고 류예 네.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지역구는 그대로 두면서 지역구 의석 줄이지 않고 의원수를 아예 근데 늘려가지고. 이게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수죠. 그러니까 이제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거. 예. 국민들은요 의원수 삭감을 좋아해요. 예.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의원수를 늘리자고 하는 걸 좋아하겠죠. 예. 근데 뭐 자유한국당이 오케이 하면은 네. 뭐 여야가 합의를 본 건데 그 뭐 사실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 아시잖아요. 김영란법 처음 만들 때 국회의원은 빠져버렸어요. 이번에 공수처법에도 국회의원은 빠졌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다 안 빠진 거 알고 계시죠? 공수처법 안에서도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조사 가능해요. 아, 그래요? 지금 만들어진 공수처법에서도. 예. 그런데 공수처법 안에서도 국회의원들을 처벌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예. 본인들이 가장 이익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예. 근데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국민들은 역시 저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 싸움을 했다라는 그 비난과 비판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오늘로 이제 국회 몸싸움은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 네. 고소 고발이 남아 있습니다. 네.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은 뭐 절대 뭐 취하 이런 거 할 생각이 없고 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친고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어서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해야 돼요. 네, 대선 때 예. 양쪽으로 고소 고발 엄청 하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싹 다 합의해서 서로 취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남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보좌진 네. 또는 원외였던 네.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원외였던 대변인들이에요. 보호해줄 뭐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의원들은 의원들끼리 짬짬이라는 이야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도 그렇겠지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예. 왜 다르다고 얘기하냐면요. 네. 조국 민정수석이 갑자기 SNS에 법안 조문을 쫙 써서 예. 한국당에서는 지령이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무슨 말이냐면 이 조문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기소를 해라라고 지령을 내렸다라는 그런 유언비어처럼 돌기도 했었지만 예. 그뿐이 아니라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내가 내 정치 인생을 마지막으로 내 이름으로 직접 고발하겠다. 예. 내가 사진 찍었다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쌍방에서 서로 너는 이 죄다 너는 이 죄다 나중에는 성추행죄까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특수감금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은 양쪽 당으로 한 40명 50명씩 국회의원들이 내년 선거를 못 나가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양쪽 당이라고 하기에는 자유한국당의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례가 너무 명징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이쪽을 고소했으니까 제가 지금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걸 이야기하면 양쪽 당이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직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죄까지 있었으니까 저는 네. 지금 현재 고소 고발된 내용을 하니까 양쪽 당 4, 50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기소가 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네. 국민들이 볼 때는 결국은 서로 봐주기 할 것이 아니냐라고. 근데 정치권이 타협을 본다는데 검찰이 과연 그 말대로 수사를 하다가 말면은 그것도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바로 가장 평범한 국민의 시각이죠. 근데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이런 그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기는 또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민사에서 홍준표 전 대표에게 이겼어요. 그래서 네네. 300만 원 그 손해배상을 받게 됐거든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직 안 줬다니까요. 아직도 안 주셨어요? 그분은 분명히 과태료도 아직 안 냈을 거예요. 2천만 원. 예. 그런데 그분요. 예. 지금 제가 형사적으로 모욕죄하고 고소해놓은 거 부분에 한 번도 불려가서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기소 안 됐죠. 형사는 기소가 안 됐죠. 죄송합니다. 자, 예. 무슨 말이냐면요. 예. 그 민사에서 그 이기셨으니까. 부분조차도 예. 검찰에서 눈치를 살짝 보고 있는 멘트들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검사가 누군지까지 이름을 알고 있는데 예. 아직 부르지도 못해요. 이게 검찰이 봐주면 봐줄 방법이 한 10,000가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듣기로는 10,000,000 가지라고 10,000,000 들었는데요. 가지, 10,000가지 정도가 그렇다고 아니라. 하면은 예. 우리나라에 정말 열혈 검사가 자신의 목을 다 내놓고 이 많은 국회의원들을 정말 다 기소를 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의문을 던지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네. 정말 공수처가 생겨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만들 거면 예. 국회의원까지 기소 가능한 공수처를 만들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급진적인 그런 대통령 가족과 예. 대통령 친인척 해야죠. 그리고 국회의원 예.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네. 모든 자리는 다 공수처의 조사 대상, 내년 수사 대상이 돼야 선거에서 한다. 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네. 국회의원 다 공수처 기소하겠습니다. 네. 넣겠습니다. 이름. 예. 그리고
그 대통령과 친인척까지 모두 기소권을 하겠습니다라고 네. 하고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아마 박수를 칠 거예요. 네. 아니 그 정부의 원안이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네,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네. 윤석열 검사장은 스타일상 법대로 양쪽 모두를 기소할 거예요. 양쪽 모두. 예. 그 여야 통틀어서 1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나중에 예. 다시 한번 정치적 방송에서 안배를 한다. 아니죠. 예? 제가 죄를 따져봤더니 네. 기소될 만한 분들이 양쪽으로 10명은 돼요. 10명. 예, 나중에 이 저한테 정치적 안배죠. 그러면은. 안배 아니에요. 나중에 정확하게 물으세요. 예. 누구는 무슨 죄가 될 것 같습니까 하면 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예. 아마도 문 정부는 윤 검사장이 눈치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이게 검찰 정치개혁 시작이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6232번 쓰시는 분 고소고발. 예, 이번에 벌 줄 사람은 분명히 벌 줘야 합니다. 이게 국민의 뜻입니다라고 저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다니엘 조님 취하면 가만 안 둘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유혜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월 1일에 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당신이